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아틀라스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제 그제 봤는데요. 이 영화 아틀라스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로봇이 감성을 가지면서 지구를 파괴하는 인류를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더라고요.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함께 하는 것이 변화 발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지식과 상식 292회차 박정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림을 예술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인공지능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림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AI가 절대 그리지 못하는 그림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방송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있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미술만평을 살찌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틀라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예술의 입장에서도 최소한 인공지능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라디오를 잘 듣지 않습니다만 아주 오래전 한 70년대죠. 그때는 라디오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 지금은 이 성우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지 않습니다만 성우들이 하는 목소리와 감정, 기타 등등 바람소리, 계곡소리, 물소리, 아니면 쿵덕거리는 소리, 특수효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드라마 주인공의 상태를 상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다른 상상 능력이죠. 간혹 이 라디오 드라마의 나레이터가 동네 풍경을 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듣는 청취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풍경을 거기에 갖다 붙입니다. 방송 드라마를 듣는 이들마다 마을 풍경은 아마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변하죠. 텔레비전에 전원일기라고 하는 방송이 방영되면서 마을 풍경은 관심 받게 되어버렸어요. 전 국민이 한 마을의 풍경을 같이 보니까요. 글쎄요, 이건 좀 개인적 견해이긴 하지만 풍경화가 대중의 관심도에서 멀어진 것이 이때가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많이 나오잖아요. 한 폭의 동양화 같다,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풍경을 딱 보여주니까 이 풍경에 대한 관심도와 신비감이 많이 사라졌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80년대 중반 이후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그러다가 또 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는요, 환상과 마술을 실현시킵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죠. 반지의 제왕이나 아바타를 보면요, 상상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사견입니다만, 라디오 시절의 화가들은 표현주의와 아방가르드와 같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의 가치를 그림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는 생면추상이나 팝아트 이러한 유형을 통해 가지고 세계의 의미와 풍경이나 사물의 모양을 뒤틀고 강한 색조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덧붙이면요, 칼라 텔레비전 시절에는 미니멀과 앵포로맨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에서 보여지는 사물과 색을 단순화하고 평면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결국은 대립 구조 속에서 예술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죠.
일반 사람이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는 비디오와 디지털 시대에는 플럭서스와 모노와 같은 좀 정신이 뭔가 정신운동회 같은 이런 의문점에 대한 것들을 예술적으로 끌어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화가가 예술 활동을 할 때요. 감성이 중요할까요? 감정이 중요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네이버 사전을 쳤습니다. 감성을 검색해 보세요. 감성. 뭐 찾아보면요, 어렵습니다. 뭐 이성이 어떻고, 이성에 대입된다고 그러고, 오간이 어떻고,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요, 끄지 마시고요, 거기에 다시 한번 감정이라는 말을 검색해 봅니다. 감정. 찾아보면요,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기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요, 간단히 정리 한번 해봅니다. 감정은 대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도 감정이 상하고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 사람 등과 대립해서 생기는 기분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요,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립각을 세웁니다. 나쁜 감정이 먼저 일어나죠. 가끔 텔레비전 보면 그러죠. 이 스타들끼리 연애를 해가지고 이런 스캔이 일어나면요,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지속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요, 안 좋은 감정을 극복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좋은 감정이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나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대리점입니다. 여기도 한 가지 덧붙일게요. 감성은 대상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감정을 접할 때 생기는 기분을 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이라는 거죠. 나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글쎄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요, 감성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맨 앞에 이야기했던 아틀라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반응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성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처음에 감성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보면은 이 아틀라스는 인간 아이가 엄마를 미워해요. 이 로봇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이와 인공지능 로봇이 동기화를 합니다. 그냥 같이 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기분들을 공존하게 똑같이 동기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사회에서 반응한 전쟁이나 환경 이런 데서 얻어진 감정에 반해 감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은 사회적이지만 감성은 개개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결정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미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감성이 너무 풍부해요.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감정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감정에 대한 대립점으로 그림을 그리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예술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감상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감정은 감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아무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감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눈으로 풍경을 보고 감정이 없는 그림을 그려도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세 번째는요, 느낌을 그려야 하는데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뭘까요? 느낌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죠? 또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느낌은 알게 되는 기분이나 감정을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은 상하거나 남들이 알아채야 되는 기분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상하든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은 느낌이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임원이라는 그 대중 스타가 친구의 얼굴을 그리는데 느낌으로 그린대요. 느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감정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느낌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호도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보거나 이런 자리에서 끝나고 나거나 헤어졌을 때 그러죠. 아, 그 사람 느낌이 어때? 느낌 어때? 이런 거 묻죠. 어떤 경우 물을까요? 이런 물을 때는요, 소개받은 그 당사자가 좀 개면적어 하거나 아리송한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를 때 소개자가 그 기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물어봅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만족해하면요, 안 물어봐요. 느낌 어때는 말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어때? 좋았어? 나빴어? 라는 것보다 그 사람의 좀 감정적으로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이죠. 만족할 경우는 좋아? 좋았어? 괜찮지? 이렇게 하죠. 느낌 어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나 감정은 대립적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대립에서 온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AI가 절대로 그리지 못하는 그림은요, 감정을 그리면 됩니다. 인공지능에게 명령하는 이들은요, 감정이나 느낌과 같은 대립적 명령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통용되는 텍스트와 통용되는 말, 통용되는 의미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죠. 명령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텍스트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감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렵죠, 오늘? 오늘 이야기는요, 반복적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